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예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페이지 타이틀이 있고요. 밑에는 동일한 형태의 이메일 입력 폼과 비밀번호 입력 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는 이렇게 확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조금 뜯어보자면 자바스크립트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원하는 형식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에만 확인 버튼을 활성화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더미 데이터를 구성하여 백엔드와의 서버 통신 없이 로그인 시 프론트엔드 쪽의 로직만 강조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보신 것처럼 등록된 유저이면 로그인이 성공했음을 얼러트 창으로 띄워주고, 등록되지 않은 유저에도 마찬가지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바로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RA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줄 텐데요. 리액트 훅스 데모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고, VS 코드로 프로젝트를 띄운 후에 사용할 파일들만 남기고 빠르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블릭 폴더에서 index.html, src 폴더에서 app.js, index.js 빼고 다 지워주었고요. npm start로 개발 서버도 띄워주었습니다. 그럼 먼저 뼈대가 되는 HTML부터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 app.js에서 로그인 컴포넌트를 띄워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 로그인 화면이 되어줄 로그인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app.js에서 바로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네,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컴포넌트가 띄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먼저 뼈대가 되는 HTML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큰 div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네임을 페이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각각의 div에 이제 클래스 네임을 계속 지정을 해 나갈 건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타일링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스타일링을 진행을 할 때 이 클래스 네임을 통해서 참조를 할 예정이니까 클래스 네임을 꼭 지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페이지를 이렇게 잡아주었고, 일단은 저희가 이 타이틀 랩, 이 타이틀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div를 하나 구성을 해주시고, 클래스 네임은 타이틀 랩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그리고 한 줄 띄웠었죠. 한 줄 띄워주고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 페이지에 이렇게 콘텐트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div로 또 콘텐트 랩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네임 콘텐트 랩 이렇게 잡아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화면이 지금 두 개가 같은 요소가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위에 이메일 입력 폼, 비밀번호 입력 폼 이렇게 각각 같은 클래스 네임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iv 해서 이메일 주소, 네, 이메일 주소 들어가고, 그 밑에는 이제 비밀번호네요. 그 밑에는 이제 비밀번호
여기에는 이제 동일한 클래스 네임, 동일한 스타일링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클래스 네임을 인풋 타이틀 이렇게 지정을 해줘 보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실제로 입력하는 폼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요거는 이제 div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인풋을 넣어줄 거예요. 안에다 인풋을 넣어줄 거고,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밖에 div는 input wrap 이렇게 지정해주고, 안에 클래스 네임은 그냥 인풋으로 해줄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반복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잘못된 형식의 입력을 했을 때 밑에 빨간색 글자로 이제 워닝이 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div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iv로 만들어 주는데 이제 클래스 네임은 에러 메시지 랩 이렇게 뭐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밑에서도 비밀번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요 위에서는 이제 올바른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밑에 비밀번호에서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 8자 이상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버튼을 만들어 줘야겠죠. 버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div로 먼저 감싸준 다음에 그 안에 버튼을 넣어 줄게요. 그 안에 버튼을 넣어 줄 거고, 확인 버튼이었죠. 네, 확인 들어가고, 네, 이렇게 구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뼈대 작업을 다 해 주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실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화면과 많이 차이가 있죠. 아직 CSS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CSS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index.css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이 폴더를 index.js에서 임포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페이지부터 CSS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예제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저희가 사용할 영역만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영역만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네임 페이지에다가 일단은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고요. 탑 위에 붙여주고, 바텀 아래도 밑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위스 같은 경우에는 100%로 해주시고, 최대 너비 위스를 지정을 해줄 텐데 500픽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패딩도, 페이지 내 패딩도 조금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레프트 속성을 50% 주시고, 트랜스폼 이렇게 마이너스 50% 네, 이렇게 주시면 딱 정가운데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가운데에다 위치를 하게 되고, 제대로 영역이 잡혔는지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보면 영역이 가운데 제대로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패딩 양쪽에 20픽셀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 나머지 속성들을 적용을 해보면 오버로 히든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박스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플렉스박스를 이용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컨텐트 랩 부분을 플렉스 1 속성을 줘서
전체를 차지하게 해서 이 버튼을 가장 하단에 배치시키려고 플렉스박스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틀 랩, 네, 이 부분을 바로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타이틀 랩이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마진을 좀 주도록 할게요. 마진 탑 87픽셀 정도 주시고, 일단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죠? 폰트 사이즈를 한 26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 같은 경우도 700으로, 700이면 볼드죠. 볼드를 주고 색상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타이틀과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컨텐트 랩, 요 가운데 타이틀 이 부분이랑 버튼 뺀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아까 여기를 이제 플렉스 속성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전체 그 남는 영역을 다 차지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랩, 또 마진 탑 살짝 주시고 26픽셀 정도, 그리고 플렉스 1 이렇게 줘서 남는 공간을 다 차지하게끔 해줬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가장 하단에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인풋, 입력 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인풋 타이틀부터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타이틀, 네, 여기도 폰트 사이즈 조절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폰트 웨이트도 600 정도 주시고, 색깔도 동일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 인풋을 감싸고 있는 div, 여기 이 인풋 랩 하고 인풋 여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풋 랩,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넣어주시고, 아까 보시면 이 레디어스가 들어가 있어요. 볼더 레디어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8픽셀 정도 넣어주시고, 패딩도 16픽셀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위에 너무 지금 딱 달라붙어 있지 않게 마진 탑 8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색깔이 안 보이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도 화이트로 주도록 할게요. 화이트로 줘주고, 네, 그리고 이 볼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그레이 컬러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제를 봤을 때 이 input div 안에 있는 인풋 창이 포커스가 되면 이 볼더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었어요. 그걸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 인풋 랩에 포커스 within 안에 있는 게 포커스가 되면 이제 색깔을 보라색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풋 창이 포커스가 되면 볼더가 바뀌는 거를, 볼더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인풋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사이즈를 이 div 전체 영역을 먹도록 100%로 해주고, 아웃라인 없애주고요. 볼더도 없어주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선택을 했을 때도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도 볼더가 없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헤이트 좀 잡아줄게요. 17픽셀로 잡아주고, 폰트 사이즈도 14픽셀 이렇게 잡아주고, 네, 좋습니다. 폰트 웨이트도 400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풋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플레이스 홀더가 들어갈 거잖아요. 저희가 이 플레이스 홀더를 지정을 안 해줬었어서 플레이스 홀더를 인풋에 지정을 하고 한번 스타일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홀더를 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테스트 @ gmail.com.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영문 숫자, 특수문자 보안 8자 이상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풋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점 인풋 이제 플레이스홀더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플레이스홀더의 색상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조금 더 연하게 바꿔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올바른 이메일 입력해주세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 8자 이상 입력해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러 메시지 요것도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진 탑 한 8픽셀 정도 띄워주고, 컬러도 주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지금 너무 크죠? 폰트 사이즈 좀 줄여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잘 지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비밀번호가 너무 위에 붙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스타일로 한번 저 div만 여기만 조금 마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타이틀에 여기만 이런 식으로 마진 탑 26픽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띄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버튼 부분을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텀 버튼, 네, 여기 클래스 네임을 안 넣어줬었네요. 네, 바텀 버튼,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바텀 버튼, 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div에 맞게 이렇게 100%로 지정을 해주고, 지금 이 페이지 자체에 패딩 들어가서 양쪽에 지금 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헤이트 또 한 48픽셀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볼더가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넌으로 주고, 폰트 웨이트도 조금 주겠습니다. 볼드로 700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꿔줄 텐데,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그 보라 색상을 여기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라 색깔 잘 지정이 됐고, 그리고 레디어스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더 레디어스도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64픽셀 정도 주고, 그리고 안에 텍스트 화이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밑에 바닥에 너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말진 바텀도 한 16픽셀 정도 주도록 하고요. 이게 커서가 올라갔을 때 포인터로 바꾸기 위해서 커서도 이제 포인터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면 포인터로 커서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바텀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 여부를 요 이메일 입력 폼과 비밀번호 입력 폼에서 결정을 지어 줄 텐데요. 그때 이제 활성화 여부를 버튼 태그가 갖고 있는 disabled 이 props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버튼에 이렇게 disabled 코, 이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요. 회색으로 만들어주고, 컬러는 똑같이 화이트로, 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텀 버튼에다가 저희가 이 disableded 이 props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state로 안에 값을 넣어줄 테지만 일단 지금은 true로
사용할 수 없다,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줘 놓고 나중에 스테이트로 이 값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이제 CSS 스타일링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로그인 화면으로서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인풋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해볼 텐데요. 네, 저희가 인풋에다가는 이 밸류로 스테이트 값을 넣어주고 onChange 인터페이스에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setState 펑션으로 해당 밸류에 연결한 스테이트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을 먼저 보고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두 개의 스테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메일 스테이트, 초기화는 스트링으로 해줘야겠죠. 빈 문자를 넣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패스워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뒤에는 똑같이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요 각각의 스테이트를 지금 이 이메일을 입력하는 인풋에는 밸류로, 여기에는 이메일 요 스테이트 값을 넣어주고, 요 밑에 비밀번호 인풋에는 밸류로 패스워드, 네, 이거를 스테이트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onChange 이 인터페이스에는 저희가 set email 하고 안에다가 이.target.value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계속 가져와서 이 지금 보시면 이 이메일 스테이트에다가 값을 변경사항을 적용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onChange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onChange를 한번 없애고 입력을 해보면 입력을 아무리 해도 값이 바뀌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 값을 입력할 때마다 onChange 인터페이스가 호출이 되는데, 그때 이 이메일을 set email use state로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onChange 부분은 꼭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시면 입력을 할 때마다 이 올바른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가 뜨다가 형식에 맞으면은 이 에러 dirv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따로 펑션으로 빼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핸들 이메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위에서 네, 함수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당연히 이벤트를 받아줘야 되고요. 이벤트를 받아줘야 되고, 일단은 아까 저희가 적었던 것처럼 set email 이렇게 이.target.value로 값이 잘 입력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 이 입력한 형식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는데요. 네, 이 rejects라고 하는 정규 표현식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 표현식에 대한 설명은 따로 영상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유튜브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첨부를 해 놓을 테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을 활용을 해서 한번 저희가 입력으로 들어온 이 이메일 값이 이 버튼을 활성화하게끔 할 수 있는지 밸리드한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스테이트가 하나 또 필요한데요. 이 이메일 밸리데이션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이메일 밸리드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초기 값은 이 false로 불리한 값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패스워드도 똑같이 만들어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서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검사를 할 텐데, 네, if 이 regex.test 정규 표현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메일을 넣었을 때 만약에 true를 리턴을 해주면, valid 하면 set email valid를 true로, 네, 이메일 valid 이 state 값을 true로 변경을 해주고요. 만약에 valid 하지 못하면 false로 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보면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에러 div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 밸리드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입력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div를 띄워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볼 텐데요. 이메일 부분부터 수정을 해보면, 일단은 이 안에를 일단 div를 하나 더 넣어줄 텐데, 어떤 경우에만 띄워줄 거냐면 이메일이 밸리드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저희가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띄워주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메일의 길이가 0보다 클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할 때만 이 에러 div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메일의 길이가 0일 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에러 div가 안 나오고, 입력을 하기 시작하면 나오고요. 이 regex 정규 표현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입력을 진행을 하면, 형식에 맞으면 이 에러 div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메일 valid가 true가 돼서이죠. 비밀번호에서도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패스워드에서도 onChange 핸들 패스워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서 const 핸들 패스워드 이렇게 인자로 이 이벤트 넣어 주셔야 되고, 이 핸들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자, onChange 인터페이스가 호출이 될 때마다 이 핸들 패스워드 펑션이 실행이 되는 거니까, target.value 이 이벤트에서 값을 가져와서 저희가 value로 연결을 해준 이 패스워드 pw state에다가 값을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에서도 정규식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reject를 사용을 하고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만약에 이 정규 표현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true가 리턴이 됐어. 그러면은 set password valid를 true로 만들어주고, 아닐 경우에는 false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하는 경우에만 띄워줄 수 있도록 또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valid state가 false일 때, valid 하지 못할 때, 그리고 길이가 0일 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에는 띄워주지 않을 거고요. 그럴 때에만 이 error div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다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인풋에다가 이제 타입을 연결을 안 해줬죠.
이메일 인풋에는 타입을 이제 텍스트로 넣어주고, 패스워드 인풋에는 타입을 패스워드로 넣어줘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안 보이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케이스에 따라서 이 버튼 활성화 여부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튼의 스테이터스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스테이트 값도 제가 아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는 not allow 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값을 true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not allow를 그대로 disabled에 넣으면 지금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저희가 유즈 이펙트 훅을 통해서 이메일과 비밀번호의 이 valid, 이 state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버튼 활성화 여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즈 이펙트 훅의 이 디펜던시 어레이에 이메일 valid 이 스테이트를 넣어주고 패스워드 valid 스테이트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디펜던시 어레이에 두 개의 스테이트 값을 넣었고, 그러면은 이 이메일 밸리드와 패스워드 밸리드 이 두 개의 스테이트 값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 안에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 한번 버튼 활성화 여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메일 밸리드 스테이트와 패스워드 밸리드 스테이트가 모두 true면 저희는 버튼 활성화 여부를 비활성화 해놨던 거를 풀어주고 리턴해주고요.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메일 밸리드와 패스워드 밸리드의 스테이트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 안에서 이 버튼 활성화 여부를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이런 식으로 잘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도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줘서 두 개 다 이 이메일 밸리드와 패스워드 밸리드가 true가 되면 밑에 버튼 활성화 여부가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더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로그인 로직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포넌트 밖에 임시로 더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메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패스워드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하단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입력한 이메일 값과 비밀번호 값을 가져와서 이 유저 더미 데이터 값과 동일하면 로그인을 시켜주고, 동일하지 않으면 등록된 정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얼러트 창을 통해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버튼에다가 저희가 온클릭 인터페이스를 하나 작성을 해주고요. 온클릭 confirm 버튼이라는 펑션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이 펑션을 호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저희가 밸류로 넣어주었던 이 이메일 값을 가져와서 이 user.email 저희의 더미 데이터 이메일과 동일한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패스워드도 동일해야겠죠. 패스워드도 체크를 해준 후에 만약에 두 개 다 true면, 모두 동일하면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를 띄워주고요.
만약에 한 개라도 동일하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럴 때는 등록되지 않은 회원입니다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의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주고, 저희가 등록해 놓았던 더미 데이터 이메일 입력을 해주고, 여기도 이메일의 형식에 맞게, 그리고 등록해 놨던 더미 데이터에 맞게 입력을 해주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얼러트 장이 뜬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값을 넣어주면 등록되지 않은 회원입니다가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식에 맞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액트 훅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를 간단하게 활용해서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간단한 예제를 만들고자 하시는 화면들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